강연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쭉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강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경주에 가면 에밀레 종이 있고 성덕대왕 신종도 있는데 어느 종을 먼저 보고 싶은가? 강연을 듣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무슨 대답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90명의 학생들이 에밀레 종을 먼저 보겠다고 했다. 100명 중에 90명, 90%. 그래서 90명에게 다시 물었다. 성덕대왕 신종은 언제 볼 것인가? 90명 중 85명은 나중에 보겠다고 했고 5명은 안 보겠다고 했다. 이 아이들 역시 수렴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몇 년 전에 한 학생들인데 당시에는 정답을 바로 썼을 것이다. 국사책에는 에밀레 종이라는 말이 없다. 에밀레 종, 성덕대왕 신종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에밀레 종은 성덕대왕 신종의 이야기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 스토리. 이거예요, 스토리. 이야기다. 성덕대왕 신종을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 한다고 참고서에 써 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준 것만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이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종인데 종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공식적인 명칭은 성덕대왕 신종.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 자체가 없고 그냥 그거는 신종이야. 성덕대왕 신종이야. 그런 거고 에밀레 종은 뭐냐면 아시죠? 그런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데 에밀레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전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이 됐다. 그래서 에밀레 종이 실제로 공식 명칭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에밀레 종 이 단어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 어린아이를 쇳물에 넣어 신종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감수성이 많은 여고생들의 생각을 휘어잡은 것이다. 성덕대왕 신종이 보물 몇 호인지 정답은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답은 잊어버리고 이야기만 남는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산 물건의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그 물건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야기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에피소드? 뭐 그런 것들이 다 글의 소재니까 글을 구성하는 내용 자체가 스토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내는가 하는 게 글 쓰는 사람한테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뭐 화려하게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책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서점에서 산 책.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라. 이거는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고 에피소드는 이겁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본 회사가 있고 미국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정서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정서가. 근데 일본 회사에 미국 회사 직원이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출장이죠. 출장을 가기 전에 이제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언제 올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담당자가 미국
그래서 출장 올 사람한테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무례한 내용이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을 곧 방문할 예정인 미국 협력회사 여직원에게 한 일본인 직원이 메모를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사실을 전달했다.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게 이게 메모 내용입니다. 몸에 꼭 끼는 빨간색 옷은 입지 마시오. 깊게 파여 가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블라우스도 입지 마시오. 무늬가 있거나 밝은 색의 속옷은 입지 마시오. 향수를 뿌리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마시오. 달랑거리는 귀걸이나 굽이 5cm 이상 되는 하이힐은 신지 마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미국에서 출장 갈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전부 하지 말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하란 얘기는 없고 전부 하지 말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메모를 본 그녀는 발끈했다. 미국인인 그녀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류의 편지는 아주 무례한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일본 회사를 방문했던 어떤 미국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먼저 했더라면 아마도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지금 다른 예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일전에 한 미국 여성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툭툭 건드리자 몹시 당황했죠. 내가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옷차림에 속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기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그런 차림새가 해픈 여자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문화 차이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문화 차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문화 차이까지는 알겠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처럼 이렇게 전달해버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차라리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 참고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의 마법 같은 거란 얘기죠. 이런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너 알아서 해. 멍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대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글 쓰는 사람에게 또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거는 뭐 대인관계와도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스토리를 잘 엮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대인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그런 거죠.